서울에서 가장 화려했던 골목이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네온사인이 꺼지지 않던 곳. 택시가 줄을 서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이힐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던 그 거리가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임대문에 번호만 덩그러니 붙은 유리문. 한때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던 가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2만 곳이 넘는 유흥업소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꽃의 세계라 불리던 곳. 그 화려했던 세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2000년대 초반 강남 한복판에 박 과장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영업팀 10년차. 그의 진짜 무기는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법인카드였죠. 매달 한도는 500만 원. 그걸 이틀 만에 소진했습니다. 거래처 임원을 모시고 청담동 템프로에 들어서면 마담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박 과장님, 오셨어요. 한 테이블에 앉으면 최소 300만 원. 분위기가 좋으면 5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 그 돈을 다 뽑아줬으니까요. 술자리가 곧 계약이었던 시절입니다. 그 돈은 어디로 흘렀을까요? 업소 사장에게, 마담에게, 웨이터에게, 그리고 테이블에 앉은 여성들에게. 당시 최상급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한 달에 수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25살에 강남 오피스텔을 얻고 외제차 할부를 걸었습니다. 성형외과는 단골 가게였고 해외여행은 연례 행사가 아니라 원래 행사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23 여성이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까지 달라졌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꾼 겁니다. 그 변화는 화려했고 그래서 더 많은 여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업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템프로가 최상이었고 그 아래로 제로바, 모던바, 하드코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강남이어도 골목 하나 차이로 테이블 단가가 2배씩 달랐습니다. 템프로 여성들은 제로바를 내려다봤고 제로바는 모던바를 깔봤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손님들은 몰랐지만 여성들은 알았습니다. 처음 만난 남자의 시계, 구두, 말투를 30분 안에 읽어냈습니다. 그 데이터에 따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냉정한 세계였지만 돈이 넘쳤습니다. 흔들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2018년 법 하나가 강남 유흥가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입니다. 공직자에게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지만 그 파장은 식대 제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유흥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샅샅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흥업소 결제가 찍히면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과장은 어느 날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지난달 카드 내역 중 유흥업소 결제건 어떻게 된 거야? 그날 이후 법인카드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긁혔습니다. 접대비 한도가 줄었고 2차, 3차 문화가 빠르게 위축됐습니다. 그래도 강남 유흥가는 버텼습니다. 법인카드가 줄어든 자리를 개인 사업자들이 채웠으니까요. 건설업자, 도소매업자, 자영업자들. 그들의 지갑은 아직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 한 방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자 유흥업소는 가장 먼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흘렀습니다. 업소 사장들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했고 마담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입이 제로가 된 여성들에게는 저축이 없었습니다. 벌었던 만큼 썼으니까요.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몰래 영업이 시작된 겁니다. 능력 있는 마담들은 청담동 고급 빌라나 주상복합 아파트 한 켠에 소규모로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아야 5명, 10명. 조용히, 들키지 않게. 아가씨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단속은 언제 나오는지. 겨우겨우 수입을 이어갔습니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의외의 이유로 술에 취한 손님이 화장실 간다며 빠져나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술값을 떼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업소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당한 셈이었죠. 불법 영업 적발에 술값까지 날리고 그리고 코로나는 또 하나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등급이 무너진 겁니다. 템프로, 제로바, 모던바, 하드코어 철저하게 나뉘어 있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여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인 시국이었으니까요. 몰래 영업하는 술집을 찾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손님들은 예전처럼 까다롭게 굴지 않았습니다. 모던바에서 일하던 여성도 템프로 자리에 투입됐습니다. 한때 서로를 내려다보던 사람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겁니다. 생존 앞에서 자존심은 사치였습니다. 계급이 무너지는 데는 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코로나 규제가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네온사인이 다시 켜지고 골목이 다시 북적일 거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식 문화였습니다. 회사의 중심이 MZ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 세대는 퇴근 후를 자기 것으로 여겼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2차, 3차를 거부했습니다. 부장님이 노래방 가자고 하면 내일 아침 일찍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통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강요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인카드 기준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유흥업소 결제를 아예 차단한 회사도 늘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은 카페에서 하고 식사는 레스토랑에서 끝냈습니다. 2차는 없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유흥가로 흘러들던 거대한 자금줄이 끊어졌습니다. 개인 손님들도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주머니가 얇아졌습니다. 한 번 나오면 300만 원, 500만 원 쓰던 사람들이 100만 원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회수가 줄고 금액이 줄었습니다. 테이블은 비어갔고 업소 사장들은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니 매출이 떨어졌고 매출이 떨어지니 좋은 여성을 데려올 수 없었고 좋은 여성이 없으니 손님이 더 줄었습니다. 월세는 그대로였습니다. 강남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실력 있는 여성들, 에이스라 불리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온라인으로 갔습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TV, 틱톡, 외모와 말솜씨가 자산인 여성들에게 인터넷 방송은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됐고 몸을 내놓지 않아도 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고 떠들면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건강을 갈아 넣지 않아도 되는 수입이었습니다. 일부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상담사로 전직했습니다. 수년간 시술을 받으며 쌓은 지식이 자격증보다 강력했습니다. 어떤 시술이 효과 있는지, 어떤 원장이 실력 있는지 그 정보를 가진 여성들은 병원 입장에서 최고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또 일부는 해외로 나갔습니다. LA, 도쿄, 싱가포르. 한국에서 얼굴이 알려진 여성들이 해외에서는 신선한 얼굴이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LA 코리아타운 업소들은 한국 여성을 데려오기 위해 마이킹이라 불리는 선불금을 걸었습니다. 3만 달러, 5만 달러. 비행기표와 숙소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일하면 갚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일하다 미국 사정을 파악한 여성들이 도망쳤습니다. 마이킹을 갚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업주가 찾아가면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국 유흥업의 관행이 미국에서는 범죄였습니다. 업주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남아있는 여성들의 삶은 어떨까요? 처참합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 벌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예전 수입의 절반도 올리기 어렵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요. 있어도 예전만큼 쓰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성형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필러는 녹고 보톡스는 풀리고 보형물은 교체해야 합니다. 3차, 4차 재수술을 하는 여성들이 수두룩합니다. 돈이 모이면 병원으로 갑니다. 거기에 식욕억제제, 케타민, 큐시미아, 마른 몸을 유지하기 위해 약에 의존합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생활 패턴에서 운동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 수면 유도제를 먹습니다. 우울하니 항우울제를 먹습니다. 약이 약을 부릅니다.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압니다. 잠도 안 오고 너무 우울해요. 이 말을 하는 여성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꽃에 새기라 했습니다. 물 대신 술과 돈을 뿌려서 피운 꽃. 울긋불긋하게 벌어진 그 꽃들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바르르 떨고 있습니다. 대화에 굶주려서 아무 말이나 해줘도 흡혈귀처럼 빨아들이며 경청합니다. 외로운 겁니다. 돈을 벌어도 외롭고 못 벌어도 외롭습니다. 화력의 여성들의 은퇴 후 삶은 더 가혹합니다. 대부분 30 중반이면 업소에서 밀려납니다. 25살 여성이 22살과 경쟁할 수는 없으니까요. 밀려난 여성들 앞에 남는 건 뭘까요? 이력서에 쓸 경력이 없습니다. 학력도 대부분 고졸이거나 대학 중퇴입니다. 10년 넘게 밤에서 일했지만 그건 어떤 서류에도 적을 수 없는 경력입니다. 저축은요? 없습니다. 벌었던 만큼 썼으니까요. 아니, 벌었던 것보다 더 썼습니다. 카드빚이 남아있고 성형 할부금이 남아있고 밀린 월세가 남아있습니다. 빚더미 위에 앉은 채로 사회에 던져지는 겁니다. 일부는 마담으로 전직합니다. 자기가 관리하던 손님들을 데리고 나와 소규모 업소를 운영합니다.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소수,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손님 관리와 업소 경영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니까요. 보증금 날리고 빚만 더 늘어납니다. 일부는 일반 서비스직으로 갑니다. 카페, 네일, 속눈썹 가게, 월 200만 원, 300만 원. 한때 하룻밤에 벌던 돈을 한 달 동안 벌어야 합니다. 그 격차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밤으로 돌아갑니다. 35, 45. 등급은 떨어지고 대우는 나빠지고 몸은 더 망가집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입니다. 업소 사장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월 매출 수억 원을 올리던 업소가 지금은 월세도 못 내는 지경이 됐습니다. 권리금은 증발했습니다.
2010년대에 수억 원에 거래되던 업소 권리금이 지금은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문 닫고 나가는 겁니다.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웨이터, 주방 직원, 주차 요원 이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유흥업소 하나가 문을 닫으면 최소 10명에서 20명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전국에서 2만 곳이 넘게 닫았으면 적어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셈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업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림자 경제가 무너지면 그림자 실업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50대, 60대가 유흥가의 주 고객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술자리에서 관계를 맺고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지금의 30대, 40대는 다릅니다. 술을 덜 마시고 건강을 챙기고 개인 시간을 중시합니다. 동시에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했습니다. 만남 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백만 원을 쓰지 않아도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유흥업소가 제공하던 핵심 가치가 스마트폰 안에서 훨씬 싸게 가능해진 겁니다. 한때 가장 화려했던 그 골목은 지금 조용합니다. 꺼진 간판, 붙어있는 임대문의 번호, 을신연스럽게 비어있는 유리문.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메라 앞에 앉았고, 어떤 사람은 병원 상담실에 앉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밤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유흥업의 몰락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 만든 세계가 돈이 빠지면서 무너질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안전망 없이 추락합니다. 아무도 세지 않는 숫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